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초등학교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볼게요. 학습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핀란드어를 잘 모르고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갔어요. 뭐 부담이 없는 수준이겠죠. 그런데 이제 학과 그 공부 쪽으로 진짜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제 1학년, 2학년이 교과 과정이 비슷하고 3학년, 4학년 교과 과정이 비슷하고 5학년, 6학년 교과 과정이 비슷해요. 그 말은즉슨 1학년, 3학년, 5학년 때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2학년, 4학년, 6학년 때는 이미 전 학년에서 배운 그 개념을 확장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가 아니고 그 도형의 그 넓이 구하기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이게 처음에 나온 개념이라서 어려워해요. 이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6학년에 올라가면 이 새로운 개념, 뭐 도형의 넓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수학적 개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여러 가지 더 다양한 걸 배우고 이게 굳힌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학년 때는 약간 좀 힘들지만 6학년 때 가면 하던 거 하나 한 번 더 반복하고 굳히고 조금 개념을 확장하는 식으로. 그래서 공부 얘기는 솔직히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핀란드어에 관해서요. 핀란드어가 이 아이들이 이제 핀란드어뿐만 아니고 모든 그 사회나 내지는 과학, 자연 풍경, 또 여기 특이하게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인생에 대해서 배워. 뭐 책, 핀란드어로 인생이 엘라만데 핀란드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일에 대해서 뭐 젊음에 대해서 어림에 대해서 뭐 나이듦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 있어요. 사회 수업이죠. 근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저희는 핀란드에 살지만 한국식 문화로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이제 핀란드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이때는 약간 보캐블러리가 좀 부족함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고 한때 이렇게 아이들이 이게 보캐블러리랑 이게 핀란드어를 학문으로서 대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한 시리즈로 된 책들을 핀란드에는 책도 정말 종류가 많죠. 정말로 당연히 책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아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판타지 소설도 되게 많고 그냥 보통 친구에 대해서 다룬 책, 동물에 대해서 다룬 책 아주 유명한 그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이 아주 시리즈로 나오는데 한번 애들이 그 시리즈물에 꽂히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다 읽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시리즈를 다 쭉 다 읽으면 핀란드 그 학교에서 주는 태스크를 이해하는 능력이 훅 달라지더라고요. 보캐블러리도 확 늘고 이해력도 확 늘고 그래서 트랜슬레이터로 애들이 잘 모를 때 그 번역기를 사용해서 제가 찾아보고 구글 찾아보고 뭐 사진 찾아보고 해서 이제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그런 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런 고비를 겪는 것 같아요. 저학년에서 이제 벗어날 때쯤 보캐블러리가 힘들어하고 이제 좀 크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건 알아서 묻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게 참 이게 뭐냐. 그렇게 몇 년을 기대하고 이제 드디어 핀란드 학교에 들어갔는데 노는 게 더 많구나. 아직까지 놀고 이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6학년 때까지. 참 뭔가 이것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데 학교 스케줄을 좀 보자면 봄학기 한국은 봄학기부터 학년이 시작하니까 여기는 봄학기가 그 2학기예요. 봄학기 스케줄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봄학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끝나자마자 1월 초부터 시작이 되죠.
1월 초에 시작이 되면 열심히 학교를 다녀요. 정말로. 눈이 오고 뭐 하건 뭐 비바람 폭풍이 치건 뭐가 오건 간에 뭐 눈이 뭐 1m가 쌓이건 뭐 하건 간에 어쨌든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면서 스케이트도 배우고 손 꽁꽁 그렇게 얼어가면서 스케이트 끈 묶고 스키장 가고 하여튼 이제 또 이렇게 겨울 기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2월 중순에 스키 방학을 합니다. 스키 방학을 하면 이제 그 뒤에는 좀 쉬죠. 추운데 학교 다니는 게 하는 게 별거 없어도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딸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 방학 동안에 정말 무조건 그냥 집에서 쉽니다. 그리고 썰매 타고 뭐 이러고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조금 다니고 나면 이제 부활절이 시작이 돼요. 부활절도 꽤 긴 휴일인데 한 주말이랑 합치면 나흘 정도 쉬죠. 그러면 이 부활절에는 또 교실 같은 걸 꾸미느라고 만드는 시간에 뭐 미술 시간에 부활절 관련된 크래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같은데 무슨 뭐 파티 같은 것도 하기도 해요. 학교 학부모들이랑 파티도 하고 아이들끼리 파티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제 조금 축제 분위기가 있은 다음에 학년을 마무리하게 되죠. 5월 중순 뭐 이때 되면 뭐 책들도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5월 말 6월 초에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럼 방학이 한 2달 반 지속이 되죠. 방학이 2달 반 지속이 되고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교를 또 바로 시작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수요일날 계약을 한다 그러면 금요일까지는 뭐 안 해요. 근데 왜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책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적응을 하라는 것 같아요. 이제 과도기를 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집에서 쉬게 하지 왜 오라고 하는가. 2시간 있다 올 것을. 그러면 이제 가을 학기 시작이 돼서 책을 드디어 나누기 시작하면 이제 한 1주, 2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막 모든 정보 막 학교에서 뭐 정보 쏟아지고 클래스 뭐 정보 쏟아지고 뭐 무슨 방과후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으니 신청하라 그런 거 쏟아지고 그렇게 막 학년을 시작을 합니다. 새 학년을. 그러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뭐 동시에 같이 취미생활도 시작을 하죠. 취미생활은 저녁에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가을방학을 합니다. 가을방학 참 감사해요. 그러다 보면 가을방학을 뭐 집에서 또 쉬고 일주일 쉬고 그러다 보면 또 학교를 가다가 한 보름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이제 또 할로윈 분위기가 접어듭니다. 아니 저는 신기한 게 할로윈은 미국 문화인데 핀란드는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가. 이제 할로윈이 또 시작이 되면 집집마다 내지는 학교에서 만들기를 해요. 그래서 만들기를 하는데 무슨 만들기를 하냐면 나뭇가지에다가 이거는 저기구나 부활절이구나. 할로윈에도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 장식을 해요. 장식 같은 거 할로윈 장식을 해가지고 이제 동네마다 또 문 두드려 가면서 사탕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요. 그거를 해서 이제 할로윈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다가 이제 조금 살짝 학교 몇 주 다니고 나면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슬슬 다가오죠. 그럼 또 학교에서 학부모를 불러서 아이들이랑 같이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25일이니까 근데 여긴 또 특이하게 24일 날 선물을 주고 그날을 더 활발하게 셀러브레이트 기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겨울방학은 곧 23일이나 22일, 21일 요때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이 다 갑니다. 매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6학년까지 도대체 이 노는 분위기란 무엇인가. 놀아도 아이들은 부족한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스케줄은 보통 이렇고요. 그냥 많이 놀고 아이들이 학교 오고 싶어 하게, 학교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가 즐거워요. 즐거운 일밖에 없어요.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많긴 하지만 보통 학교는 즐거워야 된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로서는 뭐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아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현타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래도 보면은 아이들이 습득하는 지식도 참 많고 그 와중에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참 기특하고 놀라운 일이긴 해요. 어메이징하게 교과서 글밥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걸 다 읽고 뭐 하긴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대충의 그 학교 시스템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마인드, 학교를 보내는 그 학부모의 바람직한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